자, 학원 광고 아닙니다. 공부 시작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제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아마 이제 막 유학 준비하는 동지 여러분들께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뭘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하는 생각일 거예요. 이제 수능 치고 준비하는 국내 입시랑은 우리가 너무 친숙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거기는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유학은 어때요? 가려는 사람이야 이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해마다 몇만 명씩은 나오는데 이게 또 애매한 숫자라서 유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정보라고 알려주는 사람들도 거의 다 학원 직원들이고,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입시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질문 주는 학생들 중에서 뭐 어디 이상한 학원이나 개인 과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몇백만 원 단위 사기당하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싶었어요. 이제 일본 입시는 독학이 정말 힘들고 학원 일단 무조건 다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어디로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만 알아도 입시 전체 그림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랑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마 이 영상만 보시면 일본 입시에서 업자들에게 바가지 쓰거나 이상한 데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정리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유학원이랑 일본 유학학원의 차이를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곳인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두 곳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학원이랑 일본 입시학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유학원의 경우에는 뭐 하는 곳일까요? 유학원은 어학연수, 해외 대학이나 이제 대학원 등을 진학하는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해주고 정보 탐색이랑 준비를 돕는 일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랑 대학에 대한 정보, 유학에 필요한 지원 서류, 그리고 뭐 비자 준비, 현지 픽업 서비스나 숙소 마련 등 이제 유학에서 짜잘한 업무들을 이제 대행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챙겨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학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유학생 입시를 준비해서 일반 4년제 일본 대학에 유학을 할 거다라고 하면 딱히 안 가도 괜찮은 곳이기도 하죠. 원래 유학원이라는 데는 영미권 유학의 경우 많이 유학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서 예체능 유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 학원을 겸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클래스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편인데, 일본 유학학원은 그럼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일본어 학교라고 이제 일본 내에서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유학을 준비하게끔 유도를 하고 유학원은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나라 이제 막 연세대, 고려대 같은데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어학당 같은 시설 운영하잖아요. 그런 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주로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 별도의 교육기관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비자를 받고 유학 비자로 들어가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1, 2년을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진학을 생각할 거면은 진학 코스를 조금 밟거나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본 학교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를 먼저 보시자면은 딱 이 정도 들어갑니다. 딱 일본어 학교 비용만 이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는 또 별도고, 이제 내가 거기서 진학학원이나 이런 걸 또 추가로 든다고 하면은 그만큼 더 비용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쯤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학원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어는 현지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공부 효율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우리는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일본어 학교는 언어를 배우는 랭귀지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진학을 시키는 일본 입시학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어 학교의 진학 통계를 보면은 뭐 간간히 와세다 같은 명문대가 가물말 콩나듯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인 중 대다수의 명문대 합격자는 한국에 있는 메이저 일본 유학학원에서 나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어 학교에서도 진학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진학을 위한 커리큘럼을 메인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효율이 별로란 얘기죠. 게다가 일본어 학교에 있으면 막 일본인들이랑 엄청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우, 실제로 가보세요. 내가 맨날 만나는 친구들은 중국, 베트남, 태국 친구들이랑 이제 맨날 보면서, 그리고 뭐 간간히 뭐 일본인 선생님들이랑 얘기 나누고 이런 거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막 일본의 네이티브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업자분들께서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려면 반드시 유학원이랑 일본어 학교를 거쳐야 된다고 영업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양질의 일본 입시학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진학력이 부족한 일본어 학교까지 가서 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비용적으로도 이제 일본어만 배우는데 저 정도 깨지는 거면 효율이 굉장히 별로거든요.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일본에서 노동자로 바로 일할 게 아니고 중위권 이상의 괜찮은 대학을 노릴 거라면 유학원을 딱히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비자나 사무수속 면에서도 일본 유학 입시학원에 다닌다고 하면은 뭐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일본 입시학원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거라면 다녀야 되는 건 일본 입시 전문학원이에요. 학원은 말 그대로 한국 입시학원들처럼 일본 입시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입시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유학 시험, 그러니까 이제의 모든 과목들이 다 있고 우리가 JLPT 점수를 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유를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어 실력은 JLPT 공부 과정으로 이제 갖추게 된단 말이죠. 이제 입시 준비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균 준비 기간은 1년에서 2년 만에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해서 딱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진학 상태를 만들어주는 곳이 학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원이라는 거는 서울에 있고 진학 실적이 좋은 메이저 대형 학원을 가야 된다고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항상 좋은 학원을 고르는 기준으로 딱 하나만 보면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진학 실적.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이 라식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눈을 만지는 거니까 무섭죠? 근데 이제 수술 경험 1000번짜리 의사에게 받고 싶어요? 아니면 100번 해본 의사한테 받고 싶어요? 당연히 1000번 해본 의사한테 받고 싶죠? 성공 사례를 많이 배출한 곳일수록 그곳에서 진행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진행하고자 하는 게 제일 안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사례를 많이 배출한 학원일수록 그 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내 입시가 안 망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도쿄대를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진학 실적이 좋은 학원은 당연히 그 아랫레벨 대학들은 엄청 쉽게 보냅니다. 반면 이제 그런 실적이 적은 곳은 어떠냐? 막 학원에서 우스갯소리로 막 우린 소수정예다. 대형 학원에서 못하는 1대1 케어를 충분하게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는가? 합격자 리스트 보여달라고 물어보면 이제 학생 이름 가리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못 보여준다고 내빼는 학원이 많아요. 이제 와세다 게이오는 분명 좋은 대학이긴 한데 그만큼 모집 원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우수한 학원에서는 막 몇십 명 단위로 찍어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 학원에서 이제 도쿄대도 한두 명 나오고 뭐 히토츠바시, 구제국대도 꾸준히 몇 명 단위로 나와주고, 그런 학원이라면 내가 명문대 지망생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렇게 많이 뽑는 와세다 게이오도 낑낑대면서 한두 명 보내는 학원이 대체 뭐가 유능한 학원이에요? 그런 학원이 뭐 도쿄대 보낼 것 같습니까? 아랫대학은 또 어떻게 힘들게 보내겠어요? 유능한 학원이면은 자신있게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안 얘기해요. 뭐 커리큘럼이 좋네, 소수정예네, 이런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결과를 못 보여주면 학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학원이 부산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는 서울에서 딱 한 곳에서 세 곳 정도밖에 없어요. 이름은 말 안 할 텐데 말 안 해도 어딘지 대충 알 겁니다.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그런 대형 학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소수정예다 하고 이것저것 화려한 뭐 이유를 많이 붙여도 대학을 못 보낸 학원에는 가실 필요가 없다. 절대 속을 필요가 없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유학원이랑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이 잡혔죠? 이제 이상한 데 가서 삽질을 하시거나 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사기당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울분이 터져서 좀 학원이랑 유학원 차이, 그리고 이제 적정 수준 이런 거까지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학원비 등 여러분들이 학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주시고 나중에 또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